네, 그래서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332페이지 이 4번, 5번, 요게 그 FAT 1급 시험에서 출제되는, 어, 메인 매출점표 문제 중에서는 제일 복잡한 문제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유형자산 매각은요, 회계 처리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유형자산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 취득 금액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됩니다. 즉,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660만 원을 어떻게 했어요? 말일에 받기로 했으면은 미수금으로 또 이거 정리해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될까요? 또 이거 부가세가 있잖아요. 60만 원. 네. 부가세 6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잡아놔야죠. 네. 지금 네 가지인가 말씀드렸죠. 취득금액 정리해야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부가세 매출세 에,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660만 원을 미수금으로 잡아야 된다. 네 가지가요. 다섯. 네, 헷갈리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하면 아까 그 우리가 먼저 따져봤던 유형자산을 매각했으면 처분 손실이 나든지 처분 이익이 나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아까 따져보니까 200만 원 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0만 원 이 회계에 반영을 시켜야죠. 그래서 한 5줄 정도.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11월 6일. 메인 매출점표에 11월 6일로 날짜 입력하시고요. 세금계산서 발급한 매출은 11번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면은 유형이 10일밖에 없어요. 10일. 자, 분명에는 승용차 매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승용차 매각. 수량단가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고, 얼마에 공급했냐면은 600만 원에 공급했어요. 6 플러스 엔터. 그러면 부가세는 60만 원. 거래처 어디에다 매각했냐면은 한국 상사에 매각했어요. 한국 엔터. 한국 상사. 자,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행했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 전자 입력. 자, 그럼 분계는 이게 외상으로 했다고 해서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됩니다. 유형자산 매각이나 무형자산 매각 거래는 결제를 뭐로 했느냐를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로 해야 되냐면은 혼합으로 해야 돼요. 혼합 아니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 자산 매각 거래는 혼합으로 해라, 항상. 예. 자, 3번 혼합. 자, 혼합 분계는 밑에 여러 가지 더 첨가시켜야 되고 또 수정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수정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첫 줄부터 보면은 부가세 예수금 60만 원은 이 승용차의 매각 금액에 대한 부가세니까 요 부가세 예수금은 맞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대변의 상품 매출 600만 원. 승용차는 우리 회사 상품이 아니죠. 우리 회사 상품은 신발이거든요. 이건 사용하던 승용차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이기 때문에요. 이 코드를 고쳐줘야 되죠. 차량 운반구 이렇게 고쳐주세요.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이 대변의 금액을 6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 운반구의 우리 회사 잔액은 취득 금액으로 잔액이 잡혀 있거든요. 잔고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액. 그래서 이 잔액은 취득 금액이니까 취득 금액이 얼마예요? 1,800만 원이죠? 18 플러스. 이렇게 해서 취득 금액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산의 계정 과목으로 바꾸고 나서 대변의 금액을 저기 있는 이 공급가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꼭 뭘로 바꿔준다? 취득금액으로 고쳐준다. 그래야 취득금액이 정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정리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차량의 잔액 말고 이 차량의 잔액에서 우리가 그동안
결산 때마다 해온 감가상각이 있죠? 그것을 누계해 놓은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이죠? 이제 이 차량이 처분됐으니까 그 차감 계정도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산을 정리할 때는 팔았으니까 대변에 정리하겠지만 저 자산의 차감 계정을 정리할 때는 반대쪽입니다. 차감 계정이니까 탄핵이 어디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어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하려면 차변에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은 3번 해야 돼요. 그리고 코드를 차량 운반부 208에다가 하나를 더해가지고 209를 이용해야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로 한다. 해당 자산의 다음 코드로 한다. 자, 자료에서 준 1,4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14 플러스 플러스 엔터.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뭘 반영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요 매각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면 차변의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저 차량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을 이 회계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죠. 예, 다음 달, 아니,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미수금으로 정리한다 이거죠. 자, 미수금은 유동부채, 아니요, 유동자산이죠. 자, 차변에다 기입합니다. 3번. 차변에 미수금, 미수금. 자, 미수금은 120번이죠. 얼마를 미수했어요? 6600 플러스 660만 원 미수한 거예요. 6600 플러스 660만 원을 미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 남았네요. 여기 밑에 빨강색으로 보이고 있는 차액. 현재 대변과 차변과 대변의 차액이 200이 나 있어요. 그 200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점검했던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장부 금액을 400만 원이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 다음에 공급한 판매의 공급가액, 요게 처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을 비교해 보니 200만 원 더 받았으니까 처분 이익이 200일 것이다라고 아까 자료를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200만 원은 수익에 해당되죠. 이익이니까. 이익은 대변이잖아요. 수익 발생. 그래서 4번 대변에다가 유형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유형이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고 있죠. 914번 해가지고 2 플러스 플러스 마지막은 탭키를 눌러서 커서가 거래처로 넘어가도록 해놓고 차분하게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도 보시고 혹시 거래처를 한국 상사 말고 다른 뭐 은행이나 이런 곳으로 바꿔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가 이런 것 등을 천천히 점검하시는 겁니다. 점검. 혹시 유형자산 처분이 200만 원이 어떻게 자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처분이익이냐 처분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은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이것이 결과가 음수로 나오면 처분손실이요. 이 결과가 양수로 나오게 되면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승용차의 처분 금액은 이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즉 600만 원입니다. 처분 금액이 600만 원. 빼기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면은 그
유형자산의 잔액이라고 하는데 더 이해가 쉽도록 취득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줄여서 감누라고 한번 간단하게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잔고금액입니다. 그래서 잔고금액을 알려면은 이 자산을 얼마에 취득했고, 그 다음에 이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을 모두 얼마 했는가,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야 돼요. 이 자료에서 알려줬죠. 1800에 이 승용차를 취득했고, 그 다음에 처분 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만 원이다. 그래서 이걸 빼니까 400만 원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양수로 200만 원이 나왔죠. 예,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다. 이것이 마이너스 음수로 나오면 손실이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밑에 분계 내용을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지금 입력이 되는데 최소한 다섯 줄로 입력이 되니까 제일 긴 분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또 이게 여섯 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매각대금 중에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미수금 660이 아니라 차변에 현금 300, 그 다음에 미수금은 360. 이게 두 줄로 나누어질 수가 있죠. 예, 결제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일 때는 또 한 줄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수강생 분들에게 이 유형자산 매각거래 또는 무형자산 매각거래는 입력할 것이 최소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오락가락 하면서 입력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마치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때는 동일한 동작으로 하면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유형산 매각거래는 오늘 우리가 해본 요 순서를 계속 지켜가면서 입력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 예. 그냥 유형자산 처분이 나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 세 번째 줄에 그걸 먼저 입력하고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대차변이 안 맞아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메뉴에 부가세 예수금은 그냥 그대로 준다. 그대로 두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상품 매출은 해당 자산으로 바꾸고 뒤에 대변의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고친다. 예. 그 다음 세 번째 줄에는 자산의 취득금액을 정리한 데 이어서 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었던 감가상각 누계액도 바로 이어서 정리해라. 그래서 반대쪽의 차변에다가 해당 자산의 다음 번호인 코드를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체로 문제에서 얼마다라고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나중에 TAT 2급 정도가 가면은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만 알려주고 취득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알로 계산해가지고 반영하도록 문제를 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1,400만 원은 지난해 결산 때 감가상각 누계액이고 이 지금 승용차를 11월에 매각했어요. 그럼 26년도 1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 보고 감가상각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합산해서 정리해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치 계산한 중에서 거기 그 중에 11달 것만 반영해가지고 여기다 합산해 주면 돼요. 예. 그런 문제 만나면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FAT 1급은 그렇게 월알로 감가상각비,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라고는 문제를 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취득금액 정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를 연달아서 해라 이겁니다. 연달아서. 예. 그 다음에 뭘 정리하냐면 저 대금을 우리가 이제 판매 대금을 정리해야 돼요. 판매 대금이 지금 여기서 660이에요.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의 현금. 지금처럼 다음에 받기로 했다. 그럼 미수금. 일부는 통장으로 받고 일부는 다음에 받는다. 그러면 보통예금과 미수금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이 판매대금의 수금에 관한 것을 정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여기 밑에 차액이 나오게 되는데 차액이 양수로 나와 있다. 그러면 처분이익이에요. 처분이익. 차액이 음수로 나왔다 하면은 여기 밑에 빨간 글씨로 이제 음수로 나오면 처분 손실이에요. 그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면 돼요. 뭐 대체로 맞겠지만 그래도 점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 금액하고 처분 금액에서 이렇게 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장부 금액을 따져 가지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숫자가 정말 맞는가 이걸 한번 예, 계산해보고 마무리하는 게 안전하겠죠. 네, 요 순서로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다음은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이제 무형자산인데요. 유형자산하고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의 차이점이 뭐였냐면은 이론 공부하실 때 자, 유형자산, 차량 운반구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각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을 가지고 간접으로 상각합니다. 간접. 예. 취득금액이 장부에 그대로 존재해요. 항상. 그런데 반해서 무형자산 있죠? 특허권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무형자산은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직접 상각을 합니다. 차감 계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특허권이다 그러면 특허권에서 장부금에서 바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 분계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권 이걸 결산 때마다 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매각할 때 밑에 정리할 때 유형자산하고 다르게 뭐가 하나 빠질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정리 작업이 없다는 거죠. 무형자산에는 간접적인 상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예 없습니다. 그거 하나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특허권을 스마일에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이렇게 발행했습니다. 250에 25만 원. 그리고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각 시점에 요 특허권의 장부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렇게 알려주죠. 예. 아까 승용차는 취득 금액은 1,800이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예, 특허권의 경우는 예, 장부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최초에 취득한 금액에서 지금 언제 취득했는지는 여기서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11월 7일 날 처분하는 시점까지 예, 상각한 나머지 장부 금액은 300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는 이 300만 원을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유형자산은 취득금액을 정리하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취득금액이 없어요. 처분할 때. 장부금액을 바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이 빠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11월 7일로 날짜를 바꿔보시고. 유형은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11번. 네, 품명은 특허권 매각이라고 해주시고. 공급가액에다가는 250만 원, 25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거래처는 스마일에다 매각했죠. 스마일.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지요.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언제나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3번 혼합. 혼합으로 해주시고
자, 부가세 애수금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 이거는 무형자산의 매각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 아니죠. 그러면 이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은 뭐냐?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특허를 입력해가지고 특허권을 찾아요. 232. 자, 특허권의 장부 금액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에서만 알려준 3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00만 원. 자, 근데 자료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장부 금액은 안 알려주고, 만약에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이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1,000만 원이고, 그동안 상각비는 7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1,000만 원 정리하면 안 돼요. 유형자산처럼 그렇게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걸 기억하셔야 돼.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취득금액과 이제 그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총 얼마다라고 알려줬다 하더라도 그걸 빼가지고 장부 금액을 정리하셔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우리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취득금액은 아예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예, 그걸 입력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300만 원. 무형자산은 장부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고 유형자산은 취득금액을 정리한다. 요 차이 알고 계죠. 자, 그 다음에 엔터. 아까 유형자산의 경우는 세 번째 하는 일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정리하는 거였는데 무형자산 없으니까 그건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매각대금입니다. 27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차변에 101번 현금 27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매각대금을 정리하고 나면은 이제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지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밑에 차액을 보시면은 음수로 나왔죠. 음수로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손실이 났다는. 자, 입력하기 전에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장부 금액이 300입니다. 예. 처분 금액은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입니다. 자, 특허권의 처분 금액은 250만 원이요. 특허권의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므로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 금액은 마이너스 50만 원이 맞죠. 그러니까 처분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손실은 차변이잖아요. 비용 발생. 그래서 3번 차변에다가 무형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무형. 이건 유형이 아니죠. 무형이죠. 무형 검색해 보시면 그 중에 무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952번 보이죠. 이걸로 하신다. 무형자산 처분 손실 확인. 금액은 500 플러스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거래처 혹시 스마일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은행으로 고쳐야 될 계정 과목은 없는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한다. 네. 자, 332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4번, 5번, 네, 오늘 강조해 드렸습니다. 반복 연습이 필요해요. 자, 다음은 이제 큰 번호 3번, 매출 면세라는 유형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예, 거꾸로 쓴 것 같은데 면세 매출, 예, 뭐 매출 면세나 면세 매출이나 한번 갖겠습니다만 이거는 증빙이 뭐냐면은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증빙이 계산서이면은 면세 매출 13번, 코드로 13번 유형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1, 2, 3, 4, 5는 증빙이 다 뭐였냐면은 세금 계산서였죠.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는 11번. 지금 여기서 해볼 11월 8일 거는 증빙이 계산서예요. 자, 계산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면세 재화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네, 내용이 뭔가 볼까요? 11월 8일 날 주식회사 신한상사에
면세 대상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이렇게 발급했다. 전자계산서는 면세품의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공급가 양반이 있어요. 대부분 전액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 이랬습니다. 네,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면세 상품도 있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유형 상사는 신발 도소매업이다라고 우리가 회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신발 말고 면세 상품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발 잡지를 만약에 판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잡지는 면세예요. 자, 그래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11월 8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1월 8일. 자, 발행한 것이 계산서예요. 그러면 13번이 돼야 돼요. 계산서를 발행했다. 13번 면세 매출. 네, 품명에다는 면세 상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공급가액은 200만 원 입력해야 되겠죠. 거래처는 신한상사가 거래처고요.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네요. 그러면 이것도 1번 전자 입력이라고 반영을 해줍니다. 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네요. 보통예금 분계는 혼합분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에요. 자, 대변의 상품 매출 200만 원. 네, 면세 매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분계가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3번 차변해가지고 103번 보통예금 2 플러스 플러스 하고 탭키를 누른 다음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개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의 코드를 서울은행 보통으로 바꾸고 가야 돼요. 서울 엔터 해가지고 서울은행 보통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 말이죠. 우리가 저 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래처와 밑에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에는 밑에 거래처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3번 면세 매출 해봤고요. 다음에 또 증빙이 바뀝니다. 그 밑에서 다음 번호 큰 번호 4번에 1번 보겠습니다.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 예. 자, 우리가 상품을 팔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증빙이 이제 바뀐 거죠? 17번. 17. 자, 11월 9일 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공급 대가니까 세금이 있는 상품이죠. 면세 상품이 아닙니다. 면세 상품을 팔고 카드를 발행했으면은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카면이에요. 근데 이거는 카과예요. 카과는 무슨 말이냐면 신용카드 과세 거래다 이런 말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기서 공급 대가가 22만 원이다 이 말은 세금이 있는 즉 부가세가 있는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부가세가 있는 상품을 신용카드로 판매하면 뭐예요? 유형이 17번이다. 우리 앞에서 3일 패션 할 때도 이런 게 있었죠. 자, 우리 카드사로 상품을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11월 9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이 17이에요. 카드 과세. 이렇게 카드 거래다는 것을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카드가 무슨 카드냐라고 가맹점 번호를 물어봅니다.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시면은 우리 회사는 지금 가맹점이 우리 카드사 하나만 가맹점 코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카드사 확인. 또 한번 확인. 네, 품명에다가 음, 그냥 상품 해야 되겠네요.
수량 단가 넘어가시고 공급 가액에다가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요. 공급 가액에 공급 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급 대가를 입력해요. 합계. 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2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신다. 자, 거래처는 김영철이 거래처예요. 김영철. 자, 분계는 카드 거래니까 카드 분계를 한번 해보세요. 밑에 4번이라고 되어 있죠? 메시지에. 그래서 4 입력해 보시면은 자, 맞게 되었는가 한번 점검을 해봅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우리카드사. 자,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자, 22만 원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회사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나요,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입니다. 김영철이라는 고객으로부터는 받았지만 아직 우리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예. 김영철 씨가 카드를 긁어줘가지고 우리는 지금 우리 카드사로부터 앞으로 며칠 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가 맞는 거예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우리 카드사.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남의 돈이니까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상품 가격 20만 원은 우리의 수익이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딱 맞았어요. 예. 그래서 카드 과세 매출은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은 딱 맞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상품일 때만 그래요. 상품일 때만. 상품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아까 특허권을 매각하고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저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여기 뭘로 될까요? 외상매출금, 우리 카드 이렇게 된다.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을 매각한 것이 외상매출금이 맞느냐? 틀리죠.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뭐예요? 매출채권이죠. 매출채권이라는 말은 재고자산을 매출한 채권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항상 재고자산,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했을 때 외상한 것만 외상매출금인 것입니다. 특허권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또는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상으로 팔았다고 해서 외상매출금 분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항상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카드 분계하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아닌 경우는 카드 분계하지 말고 뭘로 해야 될까요? 혼합으로 분계해가지고 거래처도 다 고쳐주고 계정 과목도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월 9일 거 이런 17번 가과 매출 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매입 거래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해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